안녕하세요. 개미나이터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약품인데요. 좌측에 있는 사진을 갖다 보시면 대한약품에서 지금 생산 판매하고 있는 수액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흔히들 볼 수 있는 이 제품이 사실은 대한약품의 주력 제품이고요. 이 기초 수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품에서 대한약품은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점 시장이긴 한데 현재 1등과 2등 종목과 그리고 시장 전체에 변수가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대한약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수액 시장은 특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장 방지 의약품, 두 번째는 노령화 수혜고요. 세 번째는 높은 고정비입니다. 퇴장 방지 의약품이라는 점은 앞서 보여드린 기초 수액이라는 이 제품은 사실 단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고 있는 물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근데 또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필수 의약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제품은 단가를 시장에 맡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단가의 상승을 갖다가 방지하고 있고요. 또 만드는 업체 역시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퇴장을 갖다가 지금 회사가 망하는 일은 크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품이고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이 시장에 진입한 업체들은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병원에 들어가는 그런 고령 환자들이 많고요. 이 고령 환자들은 스스로 수술 이후에 금식을 갖다가 할 경우도 많고요. 의식이 없어서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설사를 갖다가 많이 하기 때문에 장에서 영양분을 갖다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환자의 수가 갈수록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초수액의 매출, 즉 수요층은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의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대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 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시장 자체의 파이는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의 제약업체가 들어오기엔 좀 힘들고요. 대신에 있는 업체들은 지속적인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고정비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요. 기초수액 시장을 2017년도에 시장 점유율을 갖다 봤습니다. 1등은 지금 JW 생명과학이고요. 2등은 HK 이노엔, 과거 CJ 헬스케어고요. 현재 한국콜마에 흡수합병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30%를 점유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대한약품이 27%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3개 업체가 과점하고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세 가지 변수가 이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위 업체인 JW 생명과학이죠. 이 회사의 회사 중에 하나인 JW 중에 제약 쪽에 400억 원의 리베이트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고요. 1위 업체가 법정 공방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판결이 될지는 아직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판결 여부에 따라서 1위 업체인 JW 중해제약이나 생명과학의 영업이나 생산에도 좀 차질이 나타날 수 있는 변수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2위 업체인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의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분기별 순이익을 봤을 때 2018년 4분기서부터 지금까지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하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과거 2018년 4분기에 210억 원의 순이익을 갖다 분기 순이익을 기록했었는데 지금 상태는 이 수준의 한 3분의 1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한국콜마의 수익성 하락과 최근에 코로나19의 발생에 의해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 CJ 헬스케어를 인수할 때 컨디션과 헛개수 사업 부분까지 갖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또 CJ 헬스케어를 갖다 인수할 때 인수금액 1.3조 원이 투입이 됐고요. 인수한 이후에도 기초수액이라든가 의약 관련된 생산 라인을 증액하기 위해서 투자를 1천억으로 추가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HK 이노션을 주식시장에 상장할 준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수익성은 떨어지고 투자는 확대되고 그 외에 재무적인 부분에 일까지 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본다면 이 시장의 기초 수익 시장에서의 MS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을지는 약간의 변수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19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 수익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2.5단계까지 실시가 되어 있고요. 연말이라든가 내년도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환자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또 노령 환자가 특히나 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점을 갖다 봤을 때 기초 수익 시장의 수요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고요. 이 같은 세 가지 갖다가 복합해 봤을 때는요, MS는 지금 대한약품이 3위에 있지만 영업이익률 자체는 위에 있는 두 개 업체보다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약품의 두 가지 회사에 위에 상에 있는 두 회사의 변수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적 부분입니다. 2020년도의 실적을 보신다면요, 과거 2013년서부터 2019년까지는 계속적인 순이익의 상승세가 나타났던 시점입니다. 하지만 2018년과 19년, 20년은 사실 좀 수익성이 좀 저조한 시기인데요. 이것은 수액시장에 사실은 치킨게임이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한약품 역시도 매년도에 설비 투자를 갖다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현금 지급과 임용현금의 감소가 오히려 순이익 감소로 약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신액이 완전히 둔화되거나 현재 시장 파이를 갖다 크게 뺏긴 상황이라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2020년 이제 분기별 순이익을 봤을 때요, 2020년 1Q와 2Q에는 70억과 50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2Q 같은 경우에 좀 순이익의 감소폭이 크긴 하지만요, 이 같은 부분은 매출 원가가 일시적으로 좀 상승했고요, 설비 투자를 갖다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익이 좀 감소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청이보다는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두 가지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약품의 부채 비율은 43%입니다. 이것은 JW생명과학이 87%, 한국콜마가 170%인데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콜마보다는 한 3분의 1 수준, JW보다는 한 2분의 1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제약업체 중에서는 오히려 제조업에 가까운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비슷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6에서 20%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JW생명과학이 20%, 한국콜마가 8%에 비한다면 상당히 좀 양호한 수준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2020년은 좀 저조할 수는 있지만 2021년과 22년도에는 다시 전체적인 순이익의 규모가 280억 원대 이상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급 부분입니다. 수급 쪽을 갖다 봤을 때는 2020년 9월 4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주가가 33,700원에 마감했는데 이때 이제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 이동 평균선 24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왔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강도가 37까지 기록했습니다. 물론 제가 판단하는 라인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라인을 갖다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는 3년 내 유동성 강도가 최고치까지 증가했고요. 거래량도 급증한 양상을 보입니다. 물론 144만 7천 주 정도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아주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주식수가 600만 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 틀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많지가 않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 평성도 뚫면서 유동성 강도도 증가했고 거래량도 급증한 양상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구간이라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를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거의 주가와 상관관계가 정해관계로 일치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급등할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온 건 보입니다. 이 같은 부분은 지난 8월 달에 사실 주가가 하락할 때 들어왔던
부분이 이번에 차익 실현이 좀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주가와 외국인, 특히나 기관의 순매수 강도는 정해관계로 유지가 되면서 우상향 트렌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테크니컬 부분입니다. 테크니컬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는 흐름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4년 9개월 정도의 흐름입니다. 상승할 때 패턴의 중요 기점은 241선에 해당되는 장기평선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돌파 이후에 주가의 흐름인데 두 번 다 50에서 60%의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첫 번째 파동에 해당되는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일단 상승 파동 패턴에서 사이클이 한번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서부터 하락세가 2년 반 정도, 2년 반 이상이죠. 거의 2년 9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241선의 장기 이평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세 번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4년 9개월의 흐름을 갖다 봤을 때요, 가장 중요한 구간이 241선을 이번에 다시 한번 재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강도도 상당히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2018년 4월 이후의 주가 흐름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순이익도 사실 2018년에 정점이면서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주가 역시도 하락세였습니다. 가장 큰 주가 변곡점의 구간의 변수는 한국콜마가 CJ 헬스케어를 인수한 시점입니다. 2018년 4월에 인수했고요. 이때 CJ 헬스케어를 인수하면서 한국콜마가 적극적으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초 수액 시장에서의 하나의 경쟁인 치킨게임이 시작된 시간이 바로 과거 2018년 5월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콜마가 화장품도 만들면서 기초 수액 시장에 이런 의약품까지 같이 투입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면서, 만약에 이게 모두 잘 됐다면은 한국콜마는 정말 시장률도 높이면서 수익성도 증가하고 중국 관련된 시장까지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콜마가 현재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도 많이 저조하고요. CJ 헬스케어 인수 이후에 투자도 집행을 했지만요. 코로나19 발생에 의해서 사실은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치킨게임은 했지만 한국콜마가 위너가 되기보다는 변수 작용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저조하면서 치킨게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한약품 역시도 이 구간의 경쟁 능력 강화를 위해서 자동화 설비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수익성은 좀 약화됐지만 MS를 갖다가 크게 뺏기거나 흔들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생존했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2위 업체의 입지가 좀 약화되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1위 업체인 JW 중외 제약 쪽에서도 변수가 지금 법적 공방의 변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3위 업체인 대한약품의 주가 흐름이 중요한 변곡점에서 위로 튈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3, 4분기에 실적도 어느 정도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실적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여건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중요한 주가 상승의 변곡점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펀더멘탈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첫 번째 대한약품 같은 경우 PBR이 0.6배 정도, 6.5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제약업체보다는 제조업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갖다 좀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품절주에 좀 가까운 주식수입니다. 전체 주식 물량이 발행 주식 총수가 600만 주인데요. 유통 주식 물량은 389만 9,447주밖에 되질 않습니다. 물론 대주주 비율을 빼면 유통 물량은 64.99%로 65% 정도가 유통은 되고 있지만요. 다른 제약업체에 비해서 거래량이라든가 전체적인 주식 수가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라든가 시장이 변곡점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대한약품과 같은 회사가 가치주와 품절주라는 두 가지 컨셉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무 상태라든가 전체적인 수익 상태도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평가를 재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는 일반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000원 정도, 45,700원 정도가 2020년 기준으로 적정 주가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지난주 금요일이죠. 한 13% 정도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한 35%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우량 종목 기준으로 한 7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대한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소형주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사실 1위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MOS로 봤을 때는 이게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안전마진입니다. 31,000원대 부분에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안전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사실 안정적으로 매우 모을 수 있는 그런 주가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주가의 적정 가치를 갖다 봤을 때 우리 일반 종목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한 63,000원 부분. 근데 제가 좀 판단하기로는 저가 영역이란 점하고 과거의 고점 부분 그런 거 갖다 봤을 때 1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레인지는 하단이 한 32,000원에서 45,000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2021년의 실적이라든가 그 외의 변수가 진짜 작용해서 대한약품이 MS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받는다. 그러면 5만원 이상으로 좀 볼 수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정도 구간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약품이 오히려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오는 지수죠.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낮은 가치가 좋은 회사로 분류가 되면서 주식수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품절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 평선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증가했고 또 2분기 이후에도 3, 4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준수사항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투자 판단 본인이 스스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네이터였습니다.